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복을 짓고 있는 김혜순입니다. 네, 오늘은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명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 네. 이분 굉장히 좀 유명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혜순 명장은요, 서편제, 황진이, 광해 등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한복을 제작했고 또 전 세계의 패션쇼를 통해서 한복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혜순 명장은요, 한국 전통인형 작가인 외삼촌의 부탁으로 인형 제작을 도와주다가 한복 짓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 외삼촌의 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한복을 짓는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 복식사를 함께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에 걸린 왕의 옷의 복원을 작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마적으로 꾸미고 이런 개념보다는 알고 하면 좋겠다고 바느질 하면서 공부하면서 오직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박물관을 개관하는데 가장 메인에 걸릴 옷이 왕의 옷이다. 과연 누가 이 왕의 옷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왕의 옷을 복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의뢰가 왔는데 거기에 왕의 옷을 걸린다는 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거였지만 제일 정신없게 좋았던 건 그 본래의 진품 그 옷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 이제 그 옷을 보러 근데 1년 3개월 동안 이 옷을 지어내야 되는데 그 옷을 보러 박물관을 갔었어요. 이 옷을 만들면서 반드시 책을 쓰자. 그리고 책을 쓰게 9년 걸려요. 9년. 네, 그래서 9년에 걸쳐서 책을 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책 이름이 왕의 복식입니다. 왕의 복식. 네. 이 왕의 복식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전 세계 미술관에 전해졌는데, 이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이 전시 문의가 왔고요, 협소한 장소에서 전시가 아닌 패션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이 왕의 홀레오 패션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유리 삼각형 있잖아요. 저 아래서 우리 옷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좋겠다. 그림이 떡이니까 그냥. 그런데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을 때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왔어. 의뢰가 왔어. 어떻게 저한테 왔냐고 그랬더니 홀레북인데 그냥 한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제일 위에 있더래요.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2번이나. 저는 전시를 갔었죠. 그때 이제 한국에 했대. 그래가지고 우리의 미술품들이 전부 들어갔잖아요. 이제 복식이 들어가는데 가장 메인에 왕의 옷이 내 옷이 들어갔었지.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멈추지 않죠. 벌렁벌렁 뛰죠. 네, 정말 꿈의 무대에 본인의 그 작품을 올린 벅찬 감정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혜순 명장님은 이제 뭐 루브르, 메트로폴리탄 할 거 없이 세계적으로 그 이외에도 많은 쇼를 또 하셨죠? 네, 맞습니다. 특히 체코 프라하에서의 그 패션쇼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예. 프라하 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그토록 바랬던 프라하 광장에서 한복 입은 모델들이 거닐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복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프라하를 갔을 때 그 광장을 보고 구시가지 광장을 보고 한복 입고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다니는 저 장면을 언제 한번 나는 어렵겠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음악과 우리 춤이 얼마나 좋은데 저기서 가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기 딱 한 2년 후가 연락이 온 거 있죠. 쇼를 하면서 전시를 딱 생각을 딱 했지. 이 전시는 한복을 많이 보이게 인형을 만들어 50개 40cm 정도 되는 거를 50개 만들어서 쭉 궁에 들어간 입구에다 다 인형으로 디스플레이를 너무 이쁘게 해놨지. 그 다음날 다시 그 모델들이 다 해서 다 헤어 분장 다시 시켜가지고 그날 구시가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게 그 구시가지에서 3시간 동안 놀고 오는 조건으로 하루 모델들이 준 거죠. 다. 그때 그 흥분했던 거는 지금 생각해도 막 정신이 맑아져 버려. 네, 그랬군요. 김혜순 명장이 곧
한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한복에 진심인 분입니다. 네. 인생 대부분을 이 한복 짓는 일에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뭐 아파서 누워 있다가도 옆에서 한복 이 단어만 나와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한복 일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가장 내 인생에 바빴게 혼자서 그렇게 바빠서 다닌 나이가 30대 중반 40 초반인 것 같았어요. 하루 시간이 잠을 몇 시간 못 자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지, 학교 강의 가야지, 손님하고 손님 받아야지, 바느질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30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50 전에는 다 일을 끝내고 50이 넘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저는 내가 목표를 생각하면 꼭 달성하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49에 그때가 황진이에요. 아 죽지 설마 죽겠냐고 한 거예요. 새벽 3시에 나와서 한복 색깔 정하면서 오늘 드라마 촬영 나가는데 옷이 몇 개씩 나가야 되니까 하루에 이걸 막 늘어놓고 정신 나가는 것처럼 막 치마저고리 맞추고 막 색깔 맞추고 고름 맞추고 끝동 맞추고 막 신났었어요. 정말 하고 싶다 나 해야 되겠다 한 건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해외 가면 책을 많이 사갖고 오니까 와 우리 한복의 책 이런 책이 하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구에 나왔던 것들을 주겠다. 내 옷만 그 책이 영어로 보던 영어 저기서 다 해외에 나갈 거예요. 아 이거는 장식을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사명감. 그래서 한복하면 딱 볼 수 있는 이게 우리 옷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지금까지 모든 한복이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또 유독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한복 작업을 하셨다고요? 네, 이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들의 죄수복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처음 입는 광복 이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안중근 의사, 류관순 열사 등 87명의 사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명장이 만든 한복을 입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순에 있는 안중근 옥살이 했던데 거기를 갔는데 항시 내 마음속으로 저 위인들을 갖다가 왜 제수복에 번호표 달고 있는 거 항시 저걸로만 우리한테는 인식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되게 안 좋았어. 마음이 그렇고 아무튼 선열들의 옷을 다 해갖고 모델을 다 뽑아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옷을 입고 걸어오면서 모니터에서 얼굴이 싹 유광선으로 바뀌는 거야. 모델에서. 저 그 촬영할 때만 울었어요. 이 해외에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옷을 해서 보냈었어요. 내가 그걸 찍으면서 막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과 하면서 그 약간 뭐라 그럴까 막 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에다가 막 그렇게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뜻없이 하면서 막 그렇게 기분 좋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 김혜순 명장은 자신이 한복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행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작 자신은 청색 치마에 백색 저고리만을 고집하는데요. 나보다 남을 위한 옷을 더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거창한 소개보다는 그저 한복을 짓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평생을 한복 짓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임해오신 김혜순 한복 명장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